2025학년도 3월 고1 전국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고요. 한국사 1번부터 10번까지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가시대. 자, 대개 시기 구분 문제가 나오면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4개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를 나옵니다. 자, 여기 일단은 보면요. 뒤로 보이는 게 움집이고요. 움집이 있고 여기에 빗살무늬 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빗살무늬. 자, 이 빗살무늬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멋지다 빗살무늬 토기가 뭐예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 요것도 아주 큰 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것도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야 식량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농경이 시작되긴 했는데 아직은 신석기 시대 때 그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에서 그 농업이 주 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물고기 사냥 채집, 그리고 물고기 얌얌, 사냥 채집, 물고기 얌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대까지도 아직은 사는데 그 지역이 어디에? 바로 강가나 바닷가 쪽에서 주로 살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간석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드렸죠. 구텐간신. 그러니까 간석기는 신석기. 자,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은 고인돌이라는 건요,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계급사회가 되면서 계급사회의 넘버원이었던 군장들이 자신의 어떤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인돌 같은 거 만들죠. 자, 그 다음에 골품제가 운영됐다. 골품제는 신라 시대 때 있던 특이한 신분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제무기가 제작됐다. 신석기 시대는 철제무기, 철기 시대겠죠? 아니고. 그 다음에 사찰과 탑이 건립되었다. 사찰과 탑이 건립된 거는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부터.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메타버스를 탐험하는 무령왕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국가의 유산인데요. 무령왕이라고 하는 건요, 백제 25대 왕입니다. 백제 25대 왕. 그러니까 이 나라는 백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문제의 정답을 맞히고 다음 구역을 이동한다. 땡땡의 수도가 백제의 수도가 웅진이었던 시기에 축조된 무령릉은 어떤 무덤 양식일까? 자, 무령릉은 중국 남조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은 중국 남조 왕조를 말합니다. 남조는 중국 남조 왕조고 중국 남조 왕조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벽돌 무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으로 넣어드리는데요. 이거는 바로 뭡니까? 비파형 동검이죠. 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는 고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고조선의 영토를 나타내는 그 유물 중에 하나고요. 이 비파형 동검은 똑같이 그 고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유물 중에 3가지가 있는데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이 3가지가 바로 고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백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고조선입니다. 여기는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이 잘리면서 하얀 피가 솟구치는, 그래서 이것은 신라와 관련된, 신라 법궁왕 때 불교가 공식 인정되면서 그 불교가 신라에 이제 공식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거를 나타내는 바로 신라 관련된 2차돈 순교비, 신라 관련된 유물이고요. 이것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치국이라고 해서 이제 비 오는 양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이거는 1993년도에 발견이 된 백제 금동 대향로라는 겁니다. 1993년도에 발견이 된 백제 금동 대향로.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백제. 그리고 이거는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 이게 고구려 관련된 유물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울릉도는 동해 가운데 있으며 우산국이라고도 하였다. 중략. 우산국의 주민들을 복종하지 않자 땡땡의 지증왕 때 바로 신라의 지증왕입니다. 신라의 지증왕 때 하슬라의 군부 이사부가 그 지역을 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증왕은요, 신라의
22대 왕이고, 신라의 22대 왕이고,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63세에 즉위를 해서 77세에, 그러니까 14년 동안의 재위 기간이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장수를 했던 왕이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자, 1번부터 보면요. 수의 침입을 물리쳤다. 수의 침입을 물리친 건 어디죠?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자, 이번에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그 다음에 사군육진을 개척했다. 사군육진 개척은 바로 세종대왕 조선시대 때 일이죠. 조선시대 때. 이 사군육진 개척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 국경이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도 조선왕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5번이 정답이죠.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이제 삼국통일 기반을 마련한 하나의 기틀이 되게 된다. 바로 신라의 얘기입니다. 3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가에 들어가 인물로 옳은 것은 땡땡이가 그의 셋째 딸을 인종과 혼인시켰다. 곧 넷째 딸도 두 번째 왕비로 삼게 되었다. 자, 왕비를 내는 집안을 외척 집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종이란 것도 이제 그런데 여기서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한 땡땡과 척춘경 등은 인종을 위협하여 남궁으로 옮기게 하였다. 바로 고려시대의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죠. 이황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유학자고요. 그리고 김춘추는 신라시대, 그 다음 홍경래는 조선, 그리고 최치원도 신라 말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 제작된 이 지도에는 가의 행정구역의 5경 15부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서 유독공 한치훈 등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이들은 고구려 옛 땅에 들어선 땡땡을 우리 역사로 인식하였다. 이거를 이제 남북국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독공 한치훈은 이거를 실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서 특히 유독공은 발해고라는 책을 써서 바로 남북국 사관을 창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남북국이라고 하는 건 발해와 통일신라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국가는 바로 발해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팔조법. 팔조법은 고조선이죠. 고조선.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후삼국을 통일한 건 왕건입니다. 왕건. 그러니까 고려죠. 고려. 그래서 아니고요.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해동성국이라는 건요. 바로 동쪽에 융성한 나라, 동쪽에 발전된 나라라는 뜻으로 바로 발해의 전성기 때의 발해를 일컬던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경국대전은 조선 전기의 법전입니다. 누가 만들기 시작했죠? 세조가 만들기 시작해서 조선의 성종 때 완성된 조선 전기의 법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고요.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의 지방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22담로를 왕족이 파견한 건 백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X고요.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역사지도의 지도자 평가표 만들기 방법은요. 지도의 자질을 나타내는 핵심 항목 4가지를 설정하고요. 항목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쓰고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 인물은 가운데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말갈인을 포함한 구서당을 편성하였다. 여기서 구서당은요, 왕의 직속 부대를 말합니다. 왕의 직속 부대로서 여기는 특이하게 신라, 고구려, 백제, 말갈인이 포함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삼국 통일을 통해서 어떤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만든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즉위안에 김음도리난이 일어났다. 그래서 김음도리난은 많은 진골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 진골 귀족들을 진골 귀족하고 왕비를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발로 김음도리난이 일어났고 김음도리난을 결국에는 진압하면서 권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무왕의 아들. 자, 문무왕의 아들이고, 자, 그리고 육두품을 널리 등용한다. 이 왕은 바로 신라의 신문왕이 됩니다. 신문왕. 그래서 이 신문왕 같은 경우에 재위기간은 1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임팩트가 굉장히 있었던 성군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사비로 천도를 하였다. 자, 사비는 지금의 부여입니다. 부여. 그래서 지금의 공주인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한 것은
바로 백제 성왕입니다. 538년에 백제 성왕. 그러니까 백제의 성왕이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했다. 노급을 폐지. 그러니까 이 신문왕이 했던 이 정책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권 강화죠. 왕권 강화. 그래서 왕이 모든 땅을 다 좌지우지하는 왕권을 강화시키려다 보니까 노급을 신하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관련돼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균역법은요, 조선시대의 세금 제도인데, 균역법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반띵이다, 반띵. 뭐를 반띵을 합니까? 바로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반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고요. 그리고 균역법을 실시한 거는 바로 조선시대 때 영조였죠. 영조. 조선시대 영조.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시행했다. 최초로 시행했던 건 고려의 광종입니다. 고려의 광종. 고려 4대 임금이었던 광종이기 때문에 X고요. 네, 공명첩을 발행했다. 공명첩이라고 하는 건요, 그 이름이 비어있는 어떤 임명장인데, 요거를 발급을 받으면은 명예직이긴 했지만, 이걸 발급받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명예직이긴 하지만 양반이 되고, 양반들은 조선시대 때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얘네들도 세금을 안 내는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었죠. 이건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신라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한국사 미술융합수업 활동지 쭉 나오는데요. 활동 성명은 땡땡 제2시기에 민족문화 발달을 주제로 제품을 기획하고 소개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라 말싸움이 훈민정음 볼펜, 그러니까 한글을 만든 사람 바로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국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니까 1번 집현전을 설치했다.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설치해서 유교를 장려하게 됩니다. 바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 자, 노비안건법이라는 건 뭐죠?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거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정책이고, 이거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바로 고려 4대 임금이었던 광종 때 실시가 된 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일신라의 원성왕 때 만들어진 어떤 국학이라는 국립대학에서 원성왕 때 만든 국학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에서 실시한 공무원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바로 독서생과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라 시대니까 아니고요. 신라 원성왕 때니까. 그다음 대한국국제를 반포했다. 대한국국제라는 건요, 나라의 어떤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시대 고종 때 만들어진 거. 그다음 북한산에 순수비를 건립했다. 북한의 순수비 건립은 진흥왕 때입니다. 신라 진흥왕. 그래서 X.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 집현전 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가에 들어갈 말로 유산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옳은 거. 이것은 땡땡 시대의 가장 인상 깊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결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글자가 클수록 많이 응답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자, 땡땡 시대니까 영주 부속사 무량수전 삼국유사 팔만대장교 근소갈자 직진비제유주 동명왕 삼국사기 상강청자, 바로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고려시대를 말합니다. 고려시대. 자, 그래서 경주 첨성대는요, 신라시대고요. 자,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신라 첨성대는 그림과 같이 신라시대고요. 그 다음 익산 미륵사지석탑은 그림과 같은 거로 백제. 그 다음에 개성의 경청사지 10층 석탑, 요거는 국보 86호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사진을 보여드리고, 부여사지 정림석탑 요것도 국보고요. 요거는 또 백제에 해당이 됩니다. 백제. 그 다음에 서산 용형리 마의 열의 섬존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백제국 국보 84호에 해당이 됩니다. 다 사진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기억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의 배경. 자, 정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 1170년 의방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이끌 권력을 장악했다. 자, 여기서 급진개혁파가 형성되었다는 건요, 급진개혁파는 요거는 1882년 이모군란 직후에 그 두 가지 입장차 때문에 일어났는데, 중국 청나라에 대한 입장차와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개화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관련돼서
1882년 이모군란 직후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니까 이거 조선시대 후기니까 해당이 안 돼요. 세조가 왕위를 차지했다. 요거는 계유장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계유장난을 말하고요. 그리고 원종과 애노가 봉기하였다. 요거는 통일신라 말의 신라시대 때의 어떤 봉기. 그다음 위화도 회군이 당해있다. 이거는 고려 말 조선이 성립되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입니다. 그 다음에 무신이 문신에 비해 차별받았다. 이게 정답입니다. 바로 무신정변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어떤 김돈중이라는 애가 태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김돈중은 누구의 그 아들이냐면 뭐 삼국사기를 지은 그 김부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아버지 빨로 버텼는데 이게 1151년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19년 뒤에 1170년에 그 사이 김부식은 죽고요. 1170년에 19년 뒤에 김돈중과 김돈씨, 자 형제거든요. 둘 다 무신들이 칼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10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탐구계획서입니다. 고려와 땡의 관계, 조사 내용입니다. 일본 원정 실패 이후 유지된 정동행성의 역할을 알아본다. 공민왕이 그렸다고 하는 천산 대렵도의 변발을 한 병사가 묘사된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몽골, 원나라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근초고왕의 영토 확장 과정을 정리한다. 근초고왕은 바로 백제 전성기를 이끈 왕이죠. 백제 전성기. 그래서 평해성 공격에서 고국 원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마한의 넓은 땅을 병합한 그러니까 백제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예로 끌려간 여성들이 처지를 알아본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매소성 기불포 전투의 배경을 살펴본다. 매소성 기불포는 통일신라가 당나라와 싸운 거니까 나당전쟁이니까요. 이건 당나라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여행사로 파견된 인물들의 활동상을 수집한다. 이거는 연행사라는 것은 조선이 청나라에 파견한 어떤 사절, 외교사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건 조선과 청이고. 그리고 돌무지 덧널무덤 출토된 유리 제품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돌무지 덧널무덤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제가 그림으로 넣어드리는데, 이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천마총이죠, 천마총. 천마총은 여기 돌무지 덧널무덤, 신라의 그 무덤 중에 그 발굴이 있는데, 이 그림으로 넣어드리는 이런 유물이 나왔다고 해서 천마총이라고 하는데, 지증왕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마총에서 나온 유리 사진, 유리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유리잔, 유리 제품이 여러 개가 신라의 왕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요. 실크로드, 비단길을 통해서 서역에서 그 중동에서 수입이 된 수입품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까지 보면 10번의 답은 바로 2번이 된다.